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으로 당시 배운 정치 철학을 소신 있게 실천하고 있는 이훈 의원. 서민을 보듬는 따뜻한 정치, 건강한 경제 공동체를 위해 몸으로 부딪혀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발로 뛰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복. 시대 정신이 담긴 그의 의정 활동을 동행해 본다.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산적한 경제 현안들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 이훈 의원.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야 하는 시기, 불안하기만 한 서민 생활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시급한 민생은 AI 문제, 대구 서문 시장의 피해 문제, 산적한 민생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발전공역 시장 개방 과정에서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남동발전 등 에너지 공격 주식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시장에 공개했다고 취재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력 판매 시장 민간 개방, 발전 공격 주식 상장 등의 정부 민영화 정책을 꼬집으며 민생을 살피는 일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사실 그는 국회의원이 된 후 학창 시절 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다. 관련 분야에 대해 자료를 읽고 파악하는 일이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과가 된 것. 정책과 제도의 연구는 적극적인 소통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청와대 근무 시절 경험했다.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 할 때 항상 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하루 종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계속 상황 점검해야 되니까 보고서 점토하고 필요한 사람 불러서 물어봐야 되고, 근데 이거를 이 책상에 앉아서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람 부르고 앉혀놓고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의 테이블에서 회의하고 필요한 거 뭐 서류도 좀 읽고 보고 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회의 테이블에서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와 인연을 맺은 이훈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문 담당 비서관과 정책특보 비서실장 비서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부대표로서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민생경제를 위해 발로 뛰고 있다. 대비해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국정과 국정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잘 디자인된 정책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보다 혹시 부족함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혹시 뒷받침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누가 이제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이 이제 발로 뛰고 확인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사실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 되고, 끊임없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많아질수록 그 관련 분야에서 기존에 기득권을 누렸던 분들은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지, 정치적으로 그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아서 훨씬 종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훨씬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이훈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시 금천구의 시흥 유통상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찾았다. 그림을 하나 가져온 거는 일단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이쪽 밑에 부분들이 어디가 이게 지금 보시면은 울퉁불퉁해서 밑에 부분을 같이 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통상가는 아니지만 여기도 이제 같이 논의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의 이렇게 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전체적인 모양이 좀 나와요. 이제 구획이 이렇게 좀 정형화 반듯화되는 게 더 좋기는 해서 어찌가 소유자 의사를 많이 들어봐야죠. 그래서 이미 노후화됐고, 그리고 공구유통상가로서 경쟁력을 갖기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려워하시고. 30여 년 전 조성돼 낙후된 환경,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훈 의원이 다방면으로 뛴 결과 지난 6월에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재개발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 어서 오세요. 의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보니까 예. 한 얼마? 한 뭐 2천. 이게요. 여기가 사무실이 3,800개예요. 3,800개인데다가 이렇게 1, 2, 3층이 있고 지하 있고 그런데 주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 주인들이 없고 임대업자. 전부 저기 임대들. 임차인들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이게 여기서 나가봐야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라 된다고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싸게 있어서 좋은데 이제 이 근처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슬럼화됐다고 얘기하고 흉무력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복잡한 이해 관계가 서로 얽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이용께서도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우리 같은 저 임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게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가 이 가게 소유주들. 그러니까 이제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게 가장 첫째고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첫 시작은 아무래도 이제 개발된 컨센서스를 이제 만드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예, 어떤 개발인지 이 방향이 뭔지 처음부터 개발이 이걸 집주인이라 해서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건 전제하에서 이제 양보시켜서 시작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거기에 동의를 하면은 저는 뭐 제 입장에서는 적극 지원하고 도와줄 생각이 있고 만약 그분들이 스스로가 저희 그렇게 못하겠다 하면은 이 상태로 또 한 몇십 년 더 살아야 되니까 뭐 저는 방법이 생길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이 상태는 더 이상 안 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는 사실 학생운동 후 금속 가공 현장에 뛰어들어 서민 노동자들의 현실을 몸소 느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정치의 시작이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노동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개인적인 또 욕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층에서 시작하는 운동의 힘을 좀 느끼고 싶은 개인적 소망도 좀 있었고 학생운동 출신이지만 그래서 아주 주저없이 현장을 갔었죠. 유보될 수 없는 권리와 여기에 대한 그 열망 이런 것이 갖고 있는 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그걸 체감하게 됐던 과정이 있었고요. 머리가 좋고 지고지순하고 좋고 성격이 좋고 선하고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화낼 줄 알고 이기적이고 잘 삐지고 이런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좋은 세상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구나. 얼마나 힘든 과정인가. 그리고 그 힘든 과정을 큰 대과 없이 큰 오류 없이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치한다는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게 훨씬 많다고 느꼈고 정치한다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품의 넓이, 공감의 능력 이것이 훨씬 더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훈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오늘 그가 찾은 곳은 베어링 업체 경영자들의 행사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 서울 금천 지역구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얘기 듣고 그리고 얘기 나누고 가는 게 제가 산업자원의 위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도리를 찾아가는 또 한 방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저 스스로는 감사하고 고마운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듣고 부딪혀야 현안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가 시간을 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다. 이런 기계부품 같은 경우 우리나라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은 저희가 중상 정도 된다고 중상. 베어링은 현대 기계산업의 핵심 부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높은 편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경영인들을 통해 제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생각하는 이훈 의원. 산업계 기반과 관련해가지고 해야 될 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바꿔나가는 그러니까 제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데서 제일 필요한 표준화를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산업 표준이 될 것 같은 그런 기술이다. 그럼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거를 홍보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한테 그런 역할들을 해주면 표준을 이걸 표준으로 해서 한번 밀어붙여보자.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면 되는 거죠. 그가 유독 산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지역구인 금천구의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저희 지역이 서민층 밀집 지역이 돼서 작은 가내숭업에 일하는 가내숭업 사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계시고, 근데 사장님과 노동자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서 보면 산단 자체가 갖고 있는 이제 경쟁력을 올리고 그 산단 내에서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들이라도 좀 더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금천 지역 주민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그것도 이제 작은 부분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 이훈 의원이 급히 지역 사무소를 찾았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정기 회의. 평소 구 의원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힘들게 보냈죠. 쉴 틈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전국으로 보면 12월 말부터 1월 달, 그다음에 1월 달까지 최소한 약간 전국 하반기인데 이게 그런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할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서 상의하면서 하나씩 좀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위원회가 먼저 각 위원장들의 주요 일정과 활동사항 보고가 이뤄졌다. 현재 여성위원회, 온라인 소통위원회, 청년위원회 등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소한 부분도 늘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이훈 의원이다.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의견들이 있으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직위원회를 이제 둘 적에는 좀 필요는 한데 심사숙고해서 연초에는 둬야 될 것 같아요. 지역의 시민단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그는 항상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 지역민들이 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며 끊임없는 소통은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라 믿는다. 제가 조직위원회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안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다음 간부회의 때 제가 안을 제출해드리고 그걸 놓고서 한번 서로들 얘기를 좀 나눠보는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네,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합시다. 제가 그 이훈 의원님은 굉장히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 어떤 정책 이해 타산이나 이러한 것을 계산하지 않고 어떤 발언이든 일단은 그 나온 발언들을 존중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아무 연고가 없는 금천구에 출마한 건 그에게 위험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보내준 믿음으로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꼽고 당당히 선택받은 이훈 의원.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 1호인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금천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기에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 여기에 기회의 땅이 돼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여기가 이제 서울 디지털 단지 내 유일한 3단지에 있는 운동장입니다. 본래 이곳에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른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점점 주변 산단과의 경쟁력 싸움에서 자꾸 이게 주변과 싸움에서 저도 이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도 이 산업단지가 이제 노후화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에 각종 편의, 복지, 지원 시설들을 갖다 추가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산 디지털 3단지는 낙후된 환경으로 슬럼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단순한 생산 시설만 갖춘 산업단지는 경쟁력에서 뒤처진 지 오래. 그래서 복합산업단지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경쟁력을 올려 지역 경제까지 살리는 것이 이훈 의원의 최종 목표다. 산업단지가 단순히 생산시설 직접 하는 그러한 경쟁력이 아니고 좀 문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인 생활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좀
복합화되고 융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의 산업단지를 전 개인적으로 꿈꾸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단초의 모델을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만들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이훈 의원에게는 지역 현안 해결에 있어 곁에서 도움을 주는 이가 따로 있다.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요. 네. 총장님 고생하는 거 국회의원 혼자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지자체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 이훈 의원. 이 의원 식구들한테도 좀 바라고 얘기하는데 국정공무원한테 중앙예산 한번 바라가십시오. 해가지고 중앙예산에서 우리 사업으로 구사업으로 땡겼을 만한 예산들이 뭐가 있는지 좀 면면에 좀 보실 필요가 있더라고. 토탈로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공모 사업에 신청하면 잘하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 맞습니다. 아니면은 새로운 공모 사업을 내년에 만들어서 어쨌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예, 맞습니다. 그런 방식을 좀 찾아야 돼요. 예. 병원 운영은 지역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두 사람 모두 지역민들을 위한 하나된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 이훈 의원은 지역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수건사업, 풀리지 않던 사업들 풀리기 위해서 중앙 부처를 상대로 정말 자기 온몸을 맞춰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지난 몇 달 동안 그 일해온 내용이 정말 몇 년 동안 일해온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금천구의 여러 시장 중에서 제일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대명시장. 여기 보세요. 여기가 우리 대명시장. 아케이드도 해놓고 다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없어요. 걱정이 돼요. 이게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난 2012년에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었지만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점점 사람들의 발걸음이 적어지는 게 큰 문제. 안녕하세요. 저 국회의원 이훈입니다. 이렇게 끼고 있었어요. 좀 어떠세요?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네, 별로 없어요. 그러시고. 큰일이네. 신호한다고 다 해놨는데 이게 꾸준하지가 않으니까 유동인구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또 요 앞에하고 바로 여기가 이렇게 다르네. 그죠. 먹거리 쉬는 데마다 좀 나은데 여기 다니시는 데안 계세요. 먹거리 있는 데는 좀 나은데. 그죠. 좀 나은데. 어머니 힘 좀 내시고요. 또 뵐게요. 예. 구조적인 불황이라는 게 너무 오래됐고 뭐 뉴노멀 시대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자영업자들, 상인들, 그 중소서민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과제는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경제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상인들을 직접 만나 민원을 듣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많죠. 마땅히 좀 있는 게 장사 잘 되게 하려고 이제 그 골목형 그 특화 시장 육성 사업이라는 것도 했고 또 뭐 길거리 공연도 이제 1년 동안 이제 서울시 예산을 했고 이런 게 이제 끊기지 않고 계속 돼야 어떤 이제 이 대명시장의 그 상징 같은 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그 금천구 5개 시장 중에서 제일 어려운데 농수산물들이 그 골목 마트나 집집마다 배달이 다 되거든요. 그럼 시장 올 일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럼 시장이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다 먹거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정책이라는 게 정부 뭐 그러니까 소상공인 정책, 뭐 재래시장 정책 다 나오는데 어느 게 약발이 먹을지 아무도 몰라.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돼. 대명시장 좀 밀어주세요 좀. 진짜. 이훈 의원은 지역 경제가 일어설 수 있는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반드시 지역을 살리고 싶다. 우리나라 뭐 경제 얘기하고 경제 위기다 얘기하고 뭐 나라 경제 어렵네 어쨌든 하는데 실제 어려움은 밑에 이제 우리 상인들 중소자영업자들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분들한테 어쨌든 작은 희망이라도 만들어줘야지 않으면 그게 좋은 경제일 수 없고 그게 올바른 경제일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작은 정책부터 큰 정책까지 하나씩 좀 챙겨봐야 됩니다.
제 입장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의 노력은 지난 7월 간이 과세 제도의 수혜 대상을 늘리는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이훈 의원의 소상공인 정책은 아직도 연구 중이다.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시간도 꾸준히 마련하고 있는 것. 오늘은 그가 직접 주최한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다. 정책과 제도는 늘 소통에서 시작한다. 중소기업 그러면 기업 규모가 사실은 뭐 거의 회장님 소리 듣는 기업 규모부터 시작해가지고 혼자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 사장님까지 다 뭉뚱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좀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좀 분할하고 각 처지에 맞게 사실은 정치 아젠다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들 들어와 주셔서 같이 합시다 해서 지금 들어왔는데 저도 이제 공부하러 와 있는 겁니다. 오늘 공청회로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 저 금천 지역 자체가 저희 특성상 소공인 소상공인들이 워낙 많이 표준되어 있는 동네고 지금도 그렇게 지역 경제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희망을 주지 않는 이상에 저희 금천 지역이 나아질 보장이 없습니다. 또 19대 때 선배님들 워낙 많이 싸워왔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꼭지 따는 일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에게만 국한된 소상공인의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대에 맞게 경쟁력을 살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 산업별 접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은 소상공인 정책이라는 게 경쟁력 강화가 중심이 되고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온 것은 네트워킹, DB,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교육 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정책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과밀업종이나 양극화, 그다음 대기업과의 불균형, 경쟁력의 약화 사실 이런 것들은 업종 지원으로 해서 해결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그의 신념이 있는 한 금천구의 새봄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하나라도 해결할 줄 아는 정책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레토릭이 세거나 담론에 대해서 저는 담론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하지만 저한테 스스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 하나라도 좀 해결해 나가는 어떻게든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제는 오늘을 위한 행복이며 오늘은 내일을 위해 품는 희망이다. 지역 구석구석을 따뜻한 마음으로 챙기는 열정의 초선 의원.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공동체를 위해 오늘도 이훈 의원은 달리고 또 달린다.